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의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네, 9월 1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일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국가정보원 이 정치 개입, 예. 대선 댓글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사실 원세훈 전 원장 얼마 전에 감옥 갔다 왔지요? 예. 형기 1년 2개월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로 감옥에 간 것일까? 이건 또 선거 개입권과 별도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오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원세훈만의 불행이 아니라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나온다면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는 셈입니다. 예. 따라서 2012년 12월의 대선은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확인이 된 것이죠. 당연히 이 대선 이거는 그 부정이었다라고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 그 사법부가 1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집니다만. 예, 다음에 뭐 최종 판단이라고 또 그렇게 최종 말씀드리는데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1심 선고 결과? 저보다는 우리 조상훈 국장께서 훨씬 이 법에 지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단 원세훈 피고인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예.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이 두 건으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예상에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예.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개인적 일탈로 귀결되는 거군요. 예. 예.
오늘 뭐 다른 피고인, 예. 그 이종명 피고인 또 민병주 피고인이죠. 네. 예, 같이 선고가 내려지는데 예. 아무튼 뭐 정치권 포함해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재판 결과입니다. 네. 만약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오게 된다면은 뭐 동아일보 표현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적고 있네요. 예. 예. 아무튼 오늘 오후 2시에 재판이 시작되니까요. 예. 구체적인 뭐 선고 내용은 한 3시쯤은 돼야 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뉴스 속보로 이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정원과 관련된 기사인데 뭐 다른 차원의 기사입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이군요. 예. 사실 이제 국정원 선거 개입 이거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신도 그러하고요. 여야, 예, 국정원 선거 개입권과 관련해서 첨예한 그런 견해 차이를 드러냈던 여야지만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만은 안 된다라는 데는 뭐 서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근에 인사를 단행했는데 청와대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국가정보원이 최근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청와대 개입으로 1급 간부 1명의 인사 내용이 뒤늦게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 말인데 국정원은 최근 본부 실국장과 시도지부장 등 1급 간부들에 대해서 큰 폭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는데 청와대가 1급 간부 Z씨, 왜 Z라고 했을까요? 이 장씨인가요? 정씨인가요? 1급 간부 Z씨를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마징가 Z는 아닐 텐데. 예. 이 관계자 이야기는, 여권 관계자 이야기는 Z씨는 정보 분석 분야의 베테랑으로 통하는 인물이지만은 청와대가 갑자기 퇴진시키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고위직 인사를 일주일 만에 뒤집는 행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이병기 국정원장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이번 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청와대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편 국내 담당 2차장 산하의 핵심 요직 2자리에 또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요. 이들은 선배 기수를 지휘하는 입장에 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됐던 사람입니다. 정권이 내리꽂았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정원 선거 개입, 여기서 얻은 교훈, 이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해야 한다. 이건데 청와대가 국정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뭐 이런 기대는 요원해졌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 역시도 국정원과 무관하지 않은 기사 같습니다. 예. 조선일보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직파간첩 네. 법원이 무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일보가 이 맥락을 좀 짚었다 나름대로 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실었군요. 예. 직파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 홍모 씨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주역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 민변이다.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유성 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 사건마다 등장해서 증거가 조작됐다, 진술이 강요됐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홍 씨는 그동안 국정원에서 12차례, 검사에게 8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홍 씨가 3월 27일 민변의 장경옥, 김진영 변호사를 만나면서 태도가 급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간첩 증거가 있는데 절차를 지켰는지를 따지다가 몇 개월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의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는 사이에 간첩 사건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예. 민변이 간첩을 간첩 아니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하여간 혹시 국정원 검찰이 뭘 모르는 사람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우고 일찍 나가려면 우리말 들어. 이렇게 겁박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은 조선일보에 단 한 줄도 실려있지 않습니다. 예. 증거의 적법 위법 여부를 따지라고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아니 예. 국정원 검찰이 너 간첩 맞잖아. 그러면은 간첩이 되는 겁니까?
왜 또 뜬금없이 조선일보는 민변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민변이 눈에 가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한국일보 11면 가보겠습니다. 네. 이 집시법 기소가 늘었다. 네. 이런 기사죠. 이 절차와 원칙이란 게 왜 있습니까? 예,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기사일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경찰과 검찰의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통계로 재확인됐다는 겁니다. 대법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222명인데 지난해 전체 집시법 기소 인원이 221명입니다. 상반기 통계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이미 작년 숫자를 넘어선 거죠? 그러네요, 보니까. 예. 상반기 통계입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에 그 전체 통계에 인원이 221명, 전체 집시법 기소 인원이 221명인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222명 넘어선 겁니다. 재판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사법 처리된 경우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경찰은 올 상반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총 2,323명을 이제 입건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38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보면 67.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시법에 대해서 한정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서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집회 강경 대응 기조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조세정이라는 게 이런 거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조세정책. 이게 바로 조세정입니다. 세금을 이용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을 많이 번 이 부자,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육, 의료 같은 공공재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 보편적 복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편적 복지? 그러니까 무상급식 이런 걸 반대했겠어요? 이런 거 보편적 복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결국 부자들 보고 세금 더 내라.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상급식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 같다. 뭐 그러면서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증세를 막기 위해 이 부자들, 가진 자들이 결국 이런 소득 재분배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증세는 안 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부자는 놔둔 채 저소득층의 세부담만 들리는 그런 양상으로 이 복지 정책을 펼 모양입니다. 정부가 조만간 담배세를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미 보도를 통해 다 나왔습니다만은 한 2,000원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로또 복권 판매점을 전국에 2,000여 곳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빈사 상태지요.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조세정책, 경향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예. 근로소득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기사 같습니다. 예. 국민일보 일면인데요. 예. 이 연말정산, 네. 뭐 연초되면 뭐 직장인들은 좀 귀찮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솔직히 뭐 돈 돌려받는다고 해서 하는 건데, 네. 이 연말정산을 이르면 2015년부터 정부가 대신해준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영수증 저런 영수증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에 활용을 하는데 말이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3.0 추진위원회가 이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정부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이 이걸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세청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연말정산 그런 목록이 있습니다. 라고 예. 이제 국민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요. 국민들이 이걸 검토해서 추가 자료를 보완한 다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민생법안 직권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경우 야당 쪽에서 파국을 선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일정은 완전히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정의화 국회의장은 친박인 황우여 현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한바탕 맞붙었었죠. 비박인 겁니다. 비박. 정의화 국회의장. 그래서 지금 친박의 여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로 그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는데 그래서 이 발언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좀 한 대 뒤통수 맞은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민생 법안이 무슨 죄? 당장 국회 해산 들끓는 민심. 중앙일보가 만난 국민은 어떤 분들이길래 당장 국회 해산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지금 여당 쪽에서 내놓은 민생 법안을 보게 되면은 뭐 의료 영리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가계 부채를 급증시킬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민생 법안이 무슨 죄? 죄가 많죠. 또 우려도 많고요. 민생 법안이 무슨 죄? 이런 제목을 뽑았는데 쿼터가 없습니다. 따옴표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중앙일보는 쿼터 없이 따옴표 없이 그대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결국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의 그런 발언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인데요. 병영폭력은 빈발하는데 구타는 옛말이다라고 한 군 간부들의 지침서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제는 병영 내에서 과거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이 생각하는 구타, 가혹행위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육군 이모대령이 지난해 7월에 출판한 그런 책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책이 나오고 9개월 뒤인 지난 4월 육군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6월에는 임모병장이 부대원과 간부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면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을 죽게 했습니다. 예.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 경향신문이 군생활 지침서를 표방한 대중서 4권을 구해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병영 내에 구타, 가혹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요.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임하면은 군생활 문제없다. 이런 조언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군복무를 마친 이들이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책 내용대로라면 사고가 왜 일어나겠는가. 일선 장교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주로 장교들이 쓴 책인데 예. 장교들끼리는 구타를 안 하는 모양이죠. 예. 경향신문 기사 또 보겠습니다. 14면입니다.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해왔지만은 지난 5년 동안 사립대들 적립금이 2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인상, 이거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물가 상승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학교를 운영하려면은 쓸 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덜 받으라니요. 너무하십니다. 이랬던 사립대 아닙니까? 예. 이화여대 2,426억, 홍익대 2,347억, 연세대 1,914억, 수원대 1,340억, 고려대 1,079억, 성균관대 1,023억 이렇게 쌓아놓고 도대체 등록금을 받을 거 다 받고 전국 156개 4년제 사립대 적립금 다 합쳤더니 1조 8,753억이었다고 합니다. 대학들이 계속 어렵다 말하면서도 교육여건 개선은 등한시하고 적립금은 또 쌓아오고 이랬던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말했습니다. 예. 산림조합 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20여 명은 아버지 또는 장인이 상급부처 또 산림조합 중앙회의 전현직 간부 인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산림조합을 관리 감독하는 산림청의 전 청장 등 전현직 고위 간부 자녀는 4명이 근무 중입니다. 한 명은 현직 산림청 감시 담당관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일환 회장 등 중앙회 전현직 간부 자녀와
간부 지인회장에는 11명이 포함됐고 회원조합 전현직 간부의 자녀와 사위는 6명이었습니다.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세계일보 취재 결과인데요. 이렇게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되는 임직원은 최소 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중앙회 임직원에 국한된 수치입니다. 범위를 전국 142개 회원조합으로 확대하면은 유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중앙회는 국회의원실을 통한 사실 확인 요청에 터무니없는 답변을 제출했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등 이렇게 허위 답변 정황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이게 고용 세습을 했는지 네. 아니면 아버지 장인의 길이 좋아 보여서 예. 나도 산림조합에서 일하겠다 이렇게 됐는지 예. 하면 또 사내 뭐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쳐서 입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고용세습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 예. 사케 아시죠? 사케. 일본 술이죠? 예. 이 대형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사케가 버젓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신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사케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25톤 분량이 수입됐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720ml짜리 34,700여 병 규모입니다. 예. 후쿠시마 인근 7개 현에서 수입된 것까지 합하면은 4,300여 톤에 이릅니다. 이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의 경우 방사능 오염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사실 사케, 쌀하고 물이 주 원료 아닙니까? 예. 이것도 가공식품으로 분류해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지역 가공식품을 수입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식약처 회식할 때 예. 이 술 마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8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의 핵심 엔진 기술이 중국 업체에 유출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중국과 연계된 국내 엔진 개발 업체 회사의 사무실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이달 초에 연구원 자택도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핵심 기술 유출 의혹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 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롯데 아닙니까? 예. 부산에 지금 또 다른 마천루를 짓고 있습니다. 107층짜리. 근데 이것 때문에 롯데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롯데쇼핑과 호텔 롯데가 부산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짓기로 한 107층짜리 롯데타운 건설공사가 6년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는 무엇이냐? 롯데 측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사업 시설 및 공공용지로 허가받은 타워 일부를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경기 침체로 호텔 객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오피스텔 공실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일부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롯데가 야심차게 서울과 부산에서 함께 밀어붙였던 마천루 사업 그룹의 이미지만 훼손시키고 있는 꼴입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 8면에 관련 기사가 있고요. 마지막 기사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영화배우 이병헌 씨에게 50억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모 씨. 이모 씨 말이 이렇습니다. 이전부터 몇 차례 만나왔던 이병헌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예.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 씨를 만나기 시작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는데 이병헌 씨가 8월경에 더 만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서 협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3개월 전에도 이병헌 씨는 기혼 상태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뭐 큰 파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병헌 씨의 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와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예. 이 기사는 이제 동아일보가 그 이병헌 씨를 협박한 여성 모델 측 변호인을 인터뷰한 그런 기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잘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강연하던 문창극 후보자가 구한말 우리 민족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저도 가끔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쓰는 이제 칼럼도 봤었고, 그리고 또 중앙일보 같은데 주필 정도 되면 언론계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문제된 이 온누리교회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는 실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 강연을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태도, 눈빛, 그리고 그 강연을 준비한 자세, 이 모든 걸 볼 때 저렇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KBS 이사장 후보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식 추천됐습니다. 야권과 노조 측이 이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정 보수 진영에 편향된 역사관을 공유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장 후보로는 불가함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정체성과 역사전쟁 포럼에서 이인호 이사장, 망국, 즉 나라가 망한 것을 언급하면서 망국이라고 하는 건 구엘리트의 사회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다 죽진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 기능상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 체면을 상실해서 설 자리가 없고, 극히 일부는 해외로 가서 망명 속에서 이제 이 활동을 계속을 하고, 대다수는 결국 국내에서 이제 완전히 무명시로 전락을 해서 숨고, 아주 또 극히 일부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결국은 밉고 참 가증스러운 그런 일본 세력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만 살아남고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서 식구 먹여 살리고 또 이 해외 독립운동도 지지할 수 있고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인호 이사장님,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하던데 어떤 경우셨나요? 일본의 회유에 넘어가서 결국 친일 귀족 같은 그런 것이 되고. 이 경우셨나요? 어떻게 살아남으면서 그래도 언젠가 독립을 할 날이 있겠지 하고 그걸 기약하면서 힘을 모으는. 아니면 이 경우셨나요? 흥미로운 대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외면당한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두둔하는 부분. 이인호 이사장이 말하는 교과서 저자의 자격, 주목해보시지요. 이번에 통과된 8개 교과서 중 여기 오신 권희영 선생이 쓰신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고, 나머지는 거의가 다 북한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바로 이 부분. 저희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50대 지날 때인데 저희들 이제 상식으로는 이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학계에 아주 대가들이 이 노년에 쓰셔서 좀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인세나 좀 챙기시고 하는 그런 거다 생각을 하지, 현장에서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교과서 쓰는 건 연구 업적에 물론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보다 한 10년, 15년 아래 사람들이 갑자기 교과서도 쓰고 통사도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후배들이 인사를 가로챈 게 불만이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교과서 쓴 게 불만이신지.